혈관을 생생하고 세포의 대사를 다르게 바꿔버리고 멀리 가려고 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죽지 않고 빨리빨리 분열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혹은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한 내성까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켰다라는 거야. 그러한 유전자들을 누가 만들어낸다? 지난 시간에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와 저산소 환경과 암과의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 오늘은 저산소 환경의 근본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히프1 알파, 저산소 유발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위키에서 히프1 알파를 쳐본 건데,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란 뜻이고 저산소 유발 인자라고 불리기도 해. 그래서 히프1 알파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포커싱 하는 거는 암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히프1 알파가 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히프1 알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세포 내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닥터 세멘자, 이분이야. 가운데 있는 교수님인데, 히프1 알파에 대해서 밝혀낸 영국 업적으로 201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는데, 결국 뭘 밝혀낸 거냐면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이 결국에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분해돼서 세포 내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반면에 저산소 환경에서는 히프1 알파가 분해되지 않고 핵내로 들어가서 어떠한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애들이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어떤 거야? 혈관을 생생하고 세포의 대사를 다르게 바꿔버리고 멀리 가려고 하고 자꾸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죽지 않고 빨리빨리 분열하고,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또 어떤 유전자까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혹은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한 내성까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켰다라는 거야. 암에는 다 안 좋은 것들. 굉장히 안 좋은 거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서 내가 뗀 건데, 이제 쥐에 있는 유방암세포.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를 좀 확대한 거잖아. 이게 뭐냐면 동그랗게 생긴 게 혈관이야, 혈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얀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갈색 부분이 있잖아. 하얀색 부분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고, 갈색 부분으로 갈수록 산소가 부족한 환경인 거야. 당연하지, 혈관이 여기 있고 산소는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이동하니까. 그리고 혈관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산소가 풍부하겠지. 이걸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렸는데, 혈관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암세포들은 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포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도 분열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유전자를 발현시킬 필요는 없는 거야. 그 상태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반면에 이 끝쪽에 있는, 약간 이거 보라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멀리에 있는 세포들은 네크로시스가 된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세포들이 죽은 거지. 그래도 생명체니까 결국 죽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갈색 지역이야.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바로 아까처럼 얘기했던 히프1 알파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분해되지가 않고 계속 세포 내에 쌓이고, 어떻게 한다고? 핵 내에 들어가서 생존에 유리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히프1 알파가 하는 일, 이 암이라는 질환에서 히프1 알파가 얼마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냐.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게끔 자꾸 전이하고 이렇게 하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냐를 이 논문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비교적 옛날 논문이야. 2011년도 논문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이게 다 밝혀졌던 사실인 거지. 무슨 얘기냐?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야. 저산소에 의해서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핵 내로 들어가서 히프1 알파가 어떠한 유전자를 발현시켜? 이러한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는 거야. 이러한 유전자들을. 이러한 유전자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러한 유전자들이 이 세포가 발현시키면 이 세포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해? 죽지 않고 분열하는 거야.
모든 세포는 생로병사가 정해져 있어. 모든 세포는. 그래서 분열하는 횟수도 모든 세포는 다 정해져 있고 그만큼 분열하는 세포는 분열하면은 죽어야 돼. 그리고 모든 세포는 특정한 일만 하다 죽는 거야.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 근데 히폰 알파가 살아가지고 이러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면 세포가 자기가 원래 분열할 횟수만큼 분열하고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분열하고 죽는 것도 굉장히 잘 안 죽고 너무 오래오래 사는 거지. 이런 일을 만들어지고 두 번째,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돼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 세포가 생존하는 방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호흡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려. 유산소, 산소가 있을 때만 벌어지는 대사로부터 산소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대사 형태로 바꿔버려. 당연히 산소가 없으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사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세포 주위가 산성화되고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아까 얘기했던 또 이런 유전자를 이게 또 막 발현시켜요. 죽지 않고 살게끔. 다 연결돼 있으니까. 또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되면 어떻게 돼? 어떤 세포는 딱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거기를 막 뚫으려고 그래. 왜 뚫렸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막 뚫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뭐 분열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뚫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점막을 뚫고 쭉쭉쭉 뚫어. 밑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순환계. 다시 말해서 림프계하고 혈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에 다다르려고 막 뚫어. 그리고 멀리 가려고 그래. 또 이러한 유전자들이 발현되면 어떻게 돼? 프레시한 산소를 받기 위해서 혈관을 신신 나쪽으로 당겨오고 그럼 영양분하고 산소를 또 많이 받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자꾸 분열이 더 빠르고 혈관을 타고 멀리 이동하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pH 레귤레이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산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아까 대사의 방법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해당계 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젖산인 거지.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세포 내에 젖산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산소가 될 거 아니야. 세포 내가. 그럼 항상성이 무너져서 세포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젖산을 세포 바깥으로 막 내보내려고 그래. 그럼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통로를 만든 유전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주위가 다 어떻게 돼? 산성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얘기도 하지만 이것도 암세포를 점점 더 스템셀화 만들어. 암줄기세포로. 그럼 줄기세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표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지. 그러한 유전자들을 누가 만들어낸다? 히폰. 그렇지. 히폰 알파가. 그리고 히폰 알파는 언제 계속 분해되지 않고 남는다? 산소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포 내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악성화시키지 않고 표준 치료가 잘 듣게 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암을 죽일 수 있을까? 전략으로 세운 게 이거야. 첫 번째 뭐야? 초록색 이쪽에 산소를 높인다. 그치 많이 보내자 이거야. 어차피 여기 산소는 이쪽으로 이제 혈관에서 확산되니까. 두 번째 여기에 산소 요구량을 좀 줄이자. 똑같은 얘기야. 이쪽에 산소를 많이 보내서 이쪽으로 산소를 많이 공급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약물을 만들 때 1세대 표준치료제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어? 암세포만은 죽일 수 있는 약물을 어떻게 만들어? 항암제가 암세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해서 약을 만든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분열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죽이자. 왜? 그게 암세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갖다가 죽이는 약물을 만들지 말고 저산소 환경에 있는 세포에만 반응하는 항암제를 만들자 이거야. 왜? 저산소에 있는 세포들은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저산소에 있는 정상세포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약물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컨셉을 약간 좀 달리한 거지. 빨리 분열하는 세포 대신에 저산소에 놓인 세포만을 공격하는 약물을 만들면 암세포가 많이 죽지 않을까? 충분히 리즈너블하다는 생각이잖아.
실제로 임상을 하고 있어.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지. 이건 제약회사가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저산소 환경에 있는 세포는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생겨도 상관없어. 왜? 우리는 뭐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히프1 알파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래서 히프1 알파를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는 얘를 아니면 분해시켜 버리는 이러한 약을 만들자 이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히프1 알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면 결국 히프1 알파가 어떻게 돼? 이런 유전자를 여러 가지 만들잖아.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이 약물을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근데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덜하고 이게 뭐겠어? 심플한 게. 산소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제 고압산소라든지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소를 세포 내로 원활히 공급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야. 지금까지 고압 산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히프1 알파하고 저산소가 됐을 때, 즉 히프1 알파가 왜 암을 악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까 얘기했던 히프1 알파가 저산소 환경에서 분해지지 않고 남아서 이러한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됐을 때 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